이제 민주당 당대표이시죠. 이재명 대표께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국힘에서는 이재명 출퇴근 단식 중단해라. 명분 뜬금 원칙 없는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단식이다. 라고 했는데 국힘이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갑작스럽게 그 단식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맥락이 좀 뜬금없다는 생각 분명히 드는데 또 국민의힘에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또 이걸 약간 조롱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에 대한 그래도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비판할 건 비판을 하더라도 전 조롱까지는 나아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단식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장외투쟁이나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상황과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국회에서 뭐 힘이 없다. 우리는 할 게 없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음번에 총선에서 의석을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169석인데도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돼서 이걸 뭐 밖으로 끌고 나가거나 단식을 하겠다는 이런 최후수단적 방법을 쓴다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기국회 국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국감이 뭐냐면은 1년의 정부의 농사를 평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사실은 국회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의 시간인데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단식 카드를 꺼내들므로써 단식이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궁금한 것이 만약에 국민의힘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여당의 대통령이 폭주를 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다수석을 가진 이제 야당의 역할이었어. 하나도 입법이 되거나 일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이었다면 어떻게 이 돌파구를 찾았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수당이잖아요. 다수당은 국회를 이끌 책임이 있고요. 일단은 그 뭐 패스트 트랙도 그렇고 뭐 예를 들자면 무슨 해임 건의안도 그렇고 뭐 탄핵도 마찬가지고요. 과반수 의석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패스트 트랙으로 올렸던 게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간호법도 있었고 또 제 기억으로는 간호법 통과가 된 거고요. 통과가 됐는데 거부권을 쌀농사 양곡관리. 양곡관리.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제 거부권으로 또 하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건데 좋을까요? 결국 명분 싸움이거든요. 명분을 쥐고 가면 여론이 붙고요. 그 여론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 명분 싸움 중에 방식으로 하나 단식을 선택한 거 저는 아닐까요? 단식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단식이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소수 야당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 안에서 무력할 때는 그래도 단식을 하면 약자가 그렇게 하니까 좀 이해해주자 이렇게 넘어가는데 국회에서 초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늘 장애로 나가고 그래서 늘 단식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다수 의석이라는 게 그럼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다수 의석도 이런 거죠. 뭐 10석만 갖고 있어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석이 빛을 발하기도 하고 뭐 비견한 예가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18대인가요? 그때 뭐 80석? 굉장히 작은 87석. 근데도 MB 정부가 상당히 무도하게 했는데도 다 제어를 했어요 당시에. 제어는 못했고 결국은 이제 법을 아니 그래도 그때 뭐 용산 참사 때나 그 이제 과정에 제가 손가락이 부러졌죠. 그래요? 제가 그때 몸싸움 할 때 손가락이 부러졌죠. 아니 근데 물론 그때는 뭐 물리적 싸움도 있고 했지만은 굉장히 그래도 의원들이 전투력이 있고 장관 낙마도 시키고 나름대로 좀 잘했다는 평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전략도 없고 무슨 뭐 그렇다고 파이팅 넘치게 결기 있게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의석수보다는 소수의 당이라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결국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당 대표가 전략과 전술도 없이 그냥 단식하겠다? 그리고 단식에도 어떤 구체적인 안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 할 건데 국민의힘 그만 반대하고 대통령 받아들여라. 나 단식하겠다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러면은 뭐 그나마 양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뭐 사과하고 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뭐 내각 쇄신해라.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맞지만은 너무나도 모호하고 추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리도 없고 그러면은 모든 단식이라는 것이 어떤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출구 전략이 없이 그냥 단식에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조금 이게 우스워질 수가 있다. 모양 자체가.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돌파구는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여기 워낙 이재명 대표님과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아, 제가요? 네, 먼저 말씀하세요. 저기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오늘 제가 갔다 왔는데 그러시군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힘드시다고 제가 윈문 갔는데도 또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힘드시다고 제가 윈문을 갔는데도 거의 또 농담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참 그 씁쓸해한 웃음을 이제 짓고 말았는데요.
보편적인 정권이고 보편적인 정당이면 신인규 변호사 말이 맞아요. 신인수 변호사 맞는데 18대 국회 때 제가 손가락이 부러질 때 지금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왕수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왕수박? 박병석 저 국회의장이 같이 팔 부러졌습니다. 몸싸움하다가.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박병석만큼도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게 이제 민주당의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원래 당대표의 단식이라는 것은 끝장 보는 거예요. 끝장 보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빌드업이야.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거 뭐 짐작입니다. 뭐 다 말할 수 없어요. 짐작인데 이재명 대표가 장애투쟁도 하고 무슨 뭐도 하고 뭐도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저는 냈을 것 같아요. 네. 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저기 정부의 그 약점들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우리 지역구 예산도 따내야 되고 내가 저기 장관하고 썰전해가지고 TV에도 한번 나와야 되고 이런 욕심이 과하게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어디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제가 상상을 합니다만은 아마 정답일 거라고도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아까 87석 18대 때 이야기했는데 MB는 여론에 그 무섭다라거나 그 다음에 민주당 87명 의원들이 악착같이 싸우면은 장관 해임이라 됐어요. 그리고 야당 당수 만났습니다. 지금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뭐 밥을 굶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굶으면 굶어서 죽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속마음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모든 싸움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갑자기 뜬금없어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계속 단식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인 거고 네. 아까 이제 그 국민의힘은 그러면 과반 의석 이상이 되면 뭐 하느냐? 국민의힘은 과반 이상이 되면 깔끔하게 탄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보셨잖아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 그 고졸이고 기분 나쁘니까 그냥 탄핵시킨 거예요. 민주당은 왜 탄핵 카드를 안 꺼내고 있습니까? 비리비리해가지고 구성원들이. 구성원들이 비리비리. 예, 비리비리해요. 이게 좀 부러져야 되는데. 그렇죠. 뭐 네. 손가락 한번 부러진 사람은 그 지금 뭐 엄청 강성인 척하는 의원들 제가 보기에는 18대 때 그 박병석 의원보다도 못해요. 지금 그게 이제 민주당의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 대표로서 개인으로서 나를 내던져서 싸움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변론을 하고 싶네요. 네. 제가 만약에 저는 그 시진기 대변인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데 제가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 야당 대표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인데 저는 그러면 제가 아마 그 조언하는 입장이었으면 저는 그 국민의힘 윤석열 대표에게 저는 저기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단식하시죠. 불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는 결기 싸움인데 방금 그 이제 박지원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굶어죽던 말든 개의치 않는다는데 저 같으면 그런 결기가 필요합니다. 딴 게 아니라 그래 좋아. 나 굶어 죽을 거야. 대신에 나 죽으면 너도 죽어. 그런 거. 네. 그건 어차피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제가 또 이제 민주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껏 먹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제가 만약에 민주당 당원이었으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먹는 게. 진짜 엄청 먹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박진영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님도 엄청 지금 먹방하듯이 드셨거든요. 저는 마음이 아파서 술만 먹었어요, 지금. 마음이 아파서. 이 콜레스테롤도 엄청 챙겨 먹으시던데 여기 계시는데 본인들 콜레스테롤은 잡고 제가 이제 싶어가지고. 대표님한테 네. 대표님 저도 굶지 말고 열심히 먹고 싸우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니, 단식하시면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요? 콜레스테롤. 농담 같은 얘기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상식적인 정부면 상식적으로 싸웠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상식적이라면 상식적으로 싸우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판하면 비판하는 거 비판해서 토론하고 네. 토론한 내용이 나왔을 때 합리적인 것들을 수용한다면 네. 왜 밥을 굶습니까? 저도 옛날에 과거 학생운동할 때 밥은 못 굶고 삭발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그런 상식적인 방식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대표가 된 지 1주년 됐는데 한 번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죠? 국회에서 다수가 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미 돼 있는 법안, 이 통과된 법안은 국무위원들이 시행령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 여당 출신의 상임위원장이면 회의를 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원희룡, 중대한 사태에 빠지면 해외로 출장 갑니다. 이종섭, 다 마찬가지잖아요. 회의에 나오질 않아요. 그다음에 국회도 소멸시키죠? 협치도 소멸시키죠? 정부도 대갑자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최수근 상병의 죽음, 오송 참사, 네. 잼버리.
정부도 작동 안 되는 제가 정부도 작동 안 돼. 거기다가 이제 역사까지 바꾸려고 해요. 홍범도. 네. 아니 이런 정부에 맞서서 상식적으로 싸우라고 얘기하는 건 야 이거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지?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저는 당대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봐요. 시작했어야 된다고. 예를 들면 단식이든 뭐든 상관 삭발이든 뭐든 시작을 해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비장한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흐름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근데 네. 아무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하지 않으니 당대표가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걸 진짜 저는 사실 확인 안 됐습니다만 그렇다면 제가 볼 제 때는 짐작입니다. 그냥 내 국민들한테는 답답한 거죠 이제 여나 야나 예를 들면 누구도 이 비상식적인 사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처방도 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기득권끼리 여야 기득권끼리 그냥 대강 어울렁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누가 피해 보겠습니까? 국민들만 국민이 피해 보는 거죠. 네. 전 누군가 여기서 그런 예를 들면 비상한 각오에 투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명분도 없고 뜬금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 그럼 본인들 정부가 명분이 있었습니까? 뜬금 같은 정부이고 원칙도 없는 정부니까 거기에 맞서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네. 전 그것 하나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 제가 역대 야당 대표에 대해서 단식했던 것들에 대한 여당의 대표라든가 대통령실의 비판 이런 거 검색을 해봤어요. 없어요. 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조롱한 적이 없어요. 아. 하물며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야당 대표 단식을 말리러 갑니다. 그래요? 네, 말리러 갑니다. 말리러 갑니다. 역풍 때문에 그런가? 아니 국민 여론이 국민 나빠진- 여론인 거고 이게 단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맞아요. 죽여가면서 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롱을 안 해요. 최근에 있었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에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찾아갑니다. 건강을 우려하면서. 네. 근데 지금 이게 황당무계한 게 대통령실부터 해가지고 여당 대표 모든 사람이 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을 하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데 비상식적인 일 그리고 조롱 이런 것들이 잠깐 정치권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극우 유튜버도 이번에 찾아가가지고 소금물 맞냐 그리고 약간 그 여의도에서도 약간 극우 유튜버들이 슈퍼챗 받으면서 여의도 주변에 화환을 놔두고 그러니까 뭔가 그분들이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겁나거든요. 좀 부끄럽고 아니고 자기네들끼리만 통하는 어떤 역사관이라든지 얘기들을 중심으로 가져와 버리니까 극우 유튜버가 막 통일부 장관도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국민으로서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좀 브레이크를 국민의힘도 좀 걸어주면 근데 좋을 저는 것 여기에 같은데. 대해서는 조금 제가 김종욱 박사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게 네. 저는 지금 뭐 조롱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또 뭐 단식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 윤석열 정부가 지금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게 많다고 보거든요. 비판하면은 정말 한 2박 3일은 끝도 세서라도 없어요. 비판을 해야 될 네. 상황일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보통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윤석열 정부 책임 안 지고 있죠. 그게 누적이 됩니다. 그게 어디서 폭발합니까? 사실은 총선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그동안 견제도 제대로 못했고 지금도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것도 현실이 아마 매우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가거든요. 극단적 방식으로. 네. 근데 그랬을 때는 이것이 과연 냉정하게 그럼 전략적으로 맞느냐? 그럼 앞으로 이걸 국민들이 보고서 그럼 이제 우리가 다 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해서 뭐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못한다고 저도 비판을 하잖아요. 저도 비판할 정도면은 정말 국민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돌아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민심들을 갖다가 아까 뭐 국회에서 할 일이 없다 그러지만은 국회에서 여론전만 잘해도요. 밖에서도 뭐 안진걸 소장님 얼마나 배지가 없어도 돌아다니면서 여론전을 잘 하시잖아요. 네. 국회에서 의원들이 만약에 작심하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여론을 등에 업고 달리는 겁니다. 정부가 이게 못할 때는.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못 받아먹고 있다는 것은 그럼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옛날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왜 그렇게 됐는가? 이거를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야당다운 야당이 돼야 전 되는데 그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지금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럼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 내가 그냥 단식으로 돌파해보겠다. 그 돌파가 되냐 이거죠. 근데 그 노력을 안 했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의석보다는 구성원들의 어떤 노력이나 열정이나 패기가 중요한 것인데 이재명 대표를 주축으로 이 민주당의 169석이 함께 모아지지 이 힘이 모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169명 다 다르죠. 그럼 누가 다 그쵸.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뛰는 사람도 뛰게 만드는 게 리더십이고 안 뛰는 사람들이 아 나 이러다가 다음에 공천 못 받는구나라고 하면서 더 뛰도록 만드는 게 또 리더십인데 지금 그거를 못했다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그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좀 성찰을 어느 정도 했느냐 전 그게 궁금한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5일 됐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유효적절한 전략이나 수단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명분은 그거죠. 아, 윤석열 정부 너무 무도하고 이거 기본도 없고 상식도 없고 아예 정치도 안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린 더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압도적인 선거 승리로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그 힘을 빼버리는 게 훨씬 더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자신이 있으면 전 160구석 가지고 아니 대통령 잘못하면 왜 탄핵 못합니까? 잘못하면 탄핵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또 자신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아마 그 내년에 한 석이라도 얻어가지고 국회의장이 되면 아마 곧바로 아마 탄핵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 지금의 민주당이 약간 좀 전투력이 딸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회의원 현재 아마 민주당 의원의 상당수가 이거 초선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초선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배지를 달았을 때 그 타이밍이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배지를 다신 분이에요. 야당 따뜻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배지라도 달라요? 여당이었을 때 배지 단 사람과 야당이었을 때 배지 단 사람은 달라요. 여기 배지 달아보신 분 계십니까? 안 달아보셨어요? 뭐 손가락 부러졌는데 왜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 왜 들어간 거예요? 손가락 부러지면 네? 죽을 수만 했지 뭐. 배지가 얼마나 좋길래? 손가락이 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지금도 아파요. 아 그래요? 평생 이거 배지도 안 낫지 달았는데 부러지셨군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실은 지금이야 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뭐 굉장히 좀 희화되는 측면이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실은 그 야당 대표의 단식은 처음에는 약간 뭐 희화돼도 차츰차츰 이게 어떤 게 누적이 되면서 임계점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건강이 심하게 상해가지고 건강이 심하게 상해서 앰뷸런스를 실어간다거나 여하튼 중요한 걸 겁니다. 여하튼 관건이 뭐냐면은요. 단식은 이거예요.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몰라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지금 용산 대통령실 굉장히 좀 안일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 불의에 물론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만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은 한마디로 공이 얼로 튈 줄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이야 뭐 대통령실에서 뭐 저기 흔한 말로 뭐 저기 뭐 희낙락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떠한 그 급변 사태가 날 경우에는 희낙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영삼 대통령이 1980년도 83년도에 단식을 하잖아요. 그때 헛소문 흘린 게 김영삼 단식하면서 숨어서 빵 먹는다. 아이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때 군사 정권에서.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막 위독한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CNN에서도 취재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때 가서는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가지고 중단해라고 막 압박도 하고 얼르고 달래고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DJ가 미국에서 또 성명을 발표해요. 그러면서 유화 국면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 군사 정권 시절에도 총칼로서 광주에서 학살을 통해서 집권한 정권도 그 정도로 이 단식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 정권은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신인규 변호사 이야기에 처음에 내가 태클을 걸려고 했다가 이제 탄핵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굉장히 와닿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내가 이 입법권이라든가 또는 국민의 대의관으로서 마이크를 가지고 막 국민들한테 설파하고 떠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의미가 없어. 왜냐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70~80%는 윤석열 대통령 엉터리라는 거 다 알아요. 엉터리인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유의 권한인 탄핵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통령과 직접적인 대결을 벌려줘야 돼요. 그게 정치인이 일반 국민들보다 무기가 훨씬 많고 갑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갑옷을 입고 있는 장수면은 비무장한 민간인들보다 앞에 가서 싸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안 싸워주는 거야.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해야 될 것, 아까 우리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박대령 이야기 했는데 박대령 관련해서 공수처에 또 윤석열 대통령은 또 고발을 안 했어. 민주당 뭐 하는 거예요?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고발해야 돼요. 그런 거 민간인들이 두려워서 못하면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탄핵 이야기도 민간인들은 못 꺼내더라도 국회의원들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에 있는 거 꺼내서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여당이 잘하도록 하고 그다음 또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또 분리시키는 전술로 쓰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탄핵은 두 개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같은 경우는 열린우리당 의석수가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두 정치 세력이 그러니까 구민주당과 둘이 결합하게 되면 탄핵은 항상 가능한 거예요. 헌재와 무관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아주 쉬운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그 용어 하나 가지고.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 같은 경우는 국민이 납득 안 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상황. 그것도 이제 임기 말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탄핵이라고 하는 길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뭐 지금의 국민의힘의 일부가 야반 도주해가지고 탄핵에 동의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자기가 살려고 했던 방법.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윤핵관의 핵심이 된 게 참 말도 안 되는 사태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숫자로 안 되는 거예요, 탄핵은.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증한 탄핵의 사례에 증거가 나오지 않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걸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탄핵 얘기는 우리가 별건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좀 농통으로 볼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적어도 1년 3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 당이 야당을 공격을 해요. 웃긴 거죠. 아니, 자기를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1년이 넘게. 그래서 맨날 지금에 있는 야당을 공격을 해요. 웃긴 거예요. 야당이요. 그러니까 역대 정권교체 이후에 대체적으로 10% 미만, 20% 정도의 차이가 났어요. 야당이 항상 뒤졌어요. 당연하죠. 집권당, 네, 지지를 해주는 거죠. 집권당과 대통령을 지지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등한 상황을 주고 있고 최근 RN서치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율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분노 투표가 분노 지지가 시작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 하나만의 문제로 집중되면 안 된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1년이 넘게 이 정도의 상황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적어도 집권당이 이 정도의 지지율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 건 저는 이 상황은 매우 비상한 상황이고 이상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면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정책을 바꾸는 게 맞는 거죠. 안 바꾸잖아요. 안 바꾸면 나는 대표 가만히 있어요? 예를 들면 야 우리가 국회에서 얘기할게요. 국회 얘기한다면서 바꿔볼게요. 전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전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식 돌파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야당 대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뭐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방식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수당이라고 뭐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또 반대로 따지면 이 정도 상황이면 이것도 못하면 야당이야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절충점과 관련해서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러니까 네네. 저는 뭐 단식도 하나의 수단이니까 뭐 네네. 많은 지도자들이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뭐 이미 한 거니까 전 조롱하면 안 되고 이거 비판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 이견을 밝히는 아쉽다. 건데 네. 비판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결국에는 단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모든 정부의 실정들이 다 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이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탄핵을 얘기한 이유는 탄핵은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 실제로도 무리한 탄핵을 했던 사례도 있고 정당했던 탄핵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우리가 이제 누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대통령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 잘못하면 이제는 그죠. 너 내가 잘해서 내려오는구나.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이 현직에 그냥 구속이 돼 버렸어요. 탄핵 이후에. 그러니까 이 굉장히 무서운 시그널이고 그걸 할 수 있는 지금 굉장히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저는 여론의 어마어마한 힘에 등에 업고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의원들이 못 싸운다. 그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민주당에서 공천한 의원들이 일을 못 한다는데 사정이지. 그건 민주당이 공천을 그치. 했기 때문에 네. 자기 모순이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뭐 외부에서 국민들이 뭐 어떻게 실드 쳐줄 방법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탄핵이라고 하는 권능이 국회에 있다. 엄청난 권한인데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없는 이 국회의 상황이 이건 뭐 지금 너무 국회가 본인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2년차 들어가는데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 제가 봐도 너무 못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총선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어요. 거기서 엄청난 심판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 심판을 원래는 정부가 받아야 정상인데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지금 버티고 있으면서 단식을 하니까 이것이 국민들이 만약에 인정 안 해주면 네. 결국 심판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또 돈돈으로 비슷한 의석도 가지면서 누구도 심판받지 않는 상황이 또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이고 저는 뭐 윤석열 정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심판 받아야죠. 네. 근데 그게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생각이 한 가지인데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요. 이런 상황보다 더 두려운 건 경제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IMF 때 제가 무역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204억 불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6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가 더 많습니다만 620억 불이에요. 무역 적자가. 경제 성장률 1.4%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세수 부족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4월 10조, 50조 상반기에 나오는 겁니다만 저희 가면 70조, 80조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좀 이런 상황으로 가고 가계부채가 다음 달부터 이제 자영업자들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도래예요. 네. 완전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최수근 상경 시작해서 온갖 문제들은 경제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경제는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아무런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 상황이면 저는 얘가 볼 때 이거 절망적인 거예요, 제 느낌에. 야, 뭐지 이거? 사람은 죽어가고 그 다음에 경제는 나락이 그러니까 도탄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과거로 따지면 과거용어로. 네. 근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면 지금 뭐 아무 생각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행동을 하는 상황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건가?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주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반기 경제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반기 경제가 만약에 개판이 되면 누가 예를 들면 그 절망적인 상황을 다 감내해야 돼?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네. 잘 사는 사람은 대강 살면 돼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거의 나락에 나락. 네. 그래서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구라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뭐 방식의 문제도 따로 고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야 진보 보수도 다 떠나서 이거 정책 방향 바꾸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심각한 안 된다. 상황. 그 닭이 먼저냐, 그 달걀이- 계란이 먼저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뺑뺑이 돌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거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거는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에요. 나라가 망한다는 뜻인 거고 네. 야당의 지지율이 나는 것은 숙권하기 어렵다는 전략적 문제고 그들만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뭐 신인규 변호사든지 아니면 중도적인 분들이 비판할 때 뭐 이재명 대표 리더십 비판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비판하는 것에 몇 배 이상의 힘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고 좀 더 힘이 있다면은 야당이 다시 다수의석을 차지해가지고 나중에 정권을 차지오는 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없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입장을 바꾼다거나 정치를 바꿀 가능성이 없다면은 네. 저는 그런 투쟁에 나서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게 이거잖아요. 총선 되면 우리 이길 건데 그럼 그때까지 국민들 말라 죽어요, 진짜. 말라 죽어요.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제 리더십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결국 눈앞에 내 이익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 개개인들의 문제가 있다라는 게 조금 이제 드러난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했고 하지만 탄핵이든 국민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걸 같이 공감하고 투쟁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단식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